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지난번에 C랭크를 이해하는 동영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C랭크를 활용하느냐, 활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랭크 활용하기 첫 번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자입니다. 사실 과거의 블로그 마케팅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건 조금만 돈을 쓰거나 혹은 조금만 시간을 쓰게 되면은 단기간에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공식들 한번 다시 기억해내 볼까요? 하루에 하나씩 45일간 대충대충 글을 쓰게 되면 네 블로그는 상위 노출이 잘 돼.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 이러면은 대충 45일만 고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5일도 투자하기 싫은 사람 그냥 돈 주고 샀으면 됐습니다. 뭐 가격은 대략 한 100만 원대 중심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 이러면은 돈 주고 하거나 혹은 45일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요. C랭크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적화에 걸리는 시간들이 주제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는 총 31개입니다. 화면과 같이 이렇게 31개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택해서 연관도 높은 글들을 지속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C랭크가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C랭크 점수를 부여하게 되고, 그러면 그 주제 안에서 이제 노출 순위들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화면과 같이 그냥 취미로 블로그를 운영한다 라고 한다면은 막 아무 적으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복음 묵상도 적고요, 그리고 무슨 한정판 체리 호가든도 뭐 적고요, 속초노스도 적고 아이패드 미니 필름 부착도 적고 주제가 없어요. 그냥 막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뭐 일반인들이 취미로 뭐 노출 상관없이 운영한다 뭐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마케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블로그 운영했다, 과연 별로겠죠. 특히 기업의 브랜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요, C랭크에도 맞지가 않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같이 보시면은 한 영어 캠프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데요. 영어 캠프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초등학생 영어 캠프, 중학생 영어 캠프, 영어 캠프 준비 방법, 영어 캠프 비용, 영어 캠프의 필요성 등등등등 영어 캠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글들을 적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업체가 어떤 걸로 브랜딩하고 있는지 이 블로그의 제목만 봐도 아실 수가 있고요. 또 C랭크 시대에 또 적절한 운영 방법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시간이 걸리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글을 쓰는 것, 이것이 C랭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운영 방법인데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어 캠프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블로그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컨텐츠를 작성을 했는데요. 상위 노출이 될까요? 상위 노출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운영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영어 캠프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업체들이 상위에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밀고 들어가느냐? 좋은 글들을 오랫동안 써야 됩니다. 즉 C랭크는 운영 기간이 길어야 하므로 운영 기간이 짧은 신생 업체의 경우는 단기간에 내가 상위 노출하겠다 라는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45일간 혹은 블로그를 구매해서 뭔가 단기간에 상위 노출한다는 것은 현재 네이버 알고리즘상은 굉장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블로그를 만들었을 때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와인을 숙성시키듯이 그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글들을 쓰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정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C랭크 이전부터 이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을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업체는 지금 상위 노출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제가 실제로 한 병원 블로그의 마케팅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병원 블로그는 2007년부터 질환과 건강 정보에 대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18년도니까 11년 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마케팅을 하면서 이렇게 오래된 블로그는 처음 봤는데요. 여튼
이 블로그는 현재 C랭크 최적화가 되어서 이 블로그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 중에 대략 70% 이상을 다 상위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블로그보다 상위 노출이 잘 될 수 있는 블로그를 가지는 방법은 이 블로그와 비슷한 운영 기간 혹은 이 블로그보다 더 많은 고객들의 호응을 받아야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블로그보다 더 상위 노출시키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랭크의 가장 큰 단점은 신생업체에게 불리하고, 또 하나 이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파워 컨텐츠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신생 블로그는 상위 노출시키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신생 업체의 경우는 블로그를 단기간에 상위 노출하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파워 컨텐츠입니다. 화면같이 비키니 부분에 파워 컨텐츠라고 있잖아요. PC 모바일 3개씩 노출되는 광고고요. 제가 이미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비키니를 운영하는 쇼핑몰이 파워 컨텐츠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블로그 컨텐츠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입찰가를 정하기만 하면 노출이 됩니다. 비록 내 블로그 운영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혹은 내 블로그가 주제에 맞게 운영하지 않아서 C랭크 점수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혹은 내 블로그가 저품질이라던가, 혹은 3페이지 블로그, 혹은 72시간 블로그,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돈만 내고 정해진 컨텐츠만 작성하면 노출이 되는 게 바로 파워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를 처음 운영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로 상위 노출시키고 싶어, 그래서 나는 컨텐츠는 좋아 라고 한다면 이 파워 컨텐츠를 무조건 활용을 하셔야겠죠. 또한 기존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도 좋은 컨텐츠를 작성해서 많은 고객들에게 노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는 이 파워 컨텐츠를 통해서 안정적인 노출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블로그 상위 노출이라고 한다면 저절로 떠오르는 이 언더 마케팅 어떨까요? 언더 마케팅은 현재 상위 노출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단기간 어떤 꼼수로 바로 만들어진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특히나 네이버가 어뷰징에 대해서는 비교적 현재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기 키워드인 경우는 상위 노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한의원에서 마케팅을 도와드리면서 뭐 비염 가격, 비염 한의원 이런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가능한지 업체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전화해본 20개 업체 모두 이 키워드는 안 돼. 물론 앞에 작은 키워드들 있잖아요. 뭐 강남 비염 한의원이라던가 강남 비염 성장 클리닉 이런 키워드는 상위 노출이 가능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큰 키워드들, 조회수가 많은 키워드들은 상위 노출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작은 키워드들은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자 하고 있는 비즈니스 키워드 혹은 인기 키워드들은 언더 마케팅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언더 마케팅을 통해서 상위 노출을 하는 것보다는 광고 상품인 파워 컨텐츠를 통해서 상위 노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다양한 옵션들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파워 컨텐츠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용해야 되는 필수 옵션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내 블로그 말고도 여러 가지 노출시키실 전략이 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블로그 체험단입니다. 내 블로그가 아닌 남의 블로그를 통해서 나의 좋은 컨텐츠들을 노출시키는 전략, 바로 블로그 체험단이죠. 블로그 체험단이 가지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C랭크의 효과적인 대비책이라는 겁니다. 내 블로그의 C랭크 점수가 낮다라고 한다면은 블로그 체험단이 가지고 있는 이미 리뷰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블로그 체험단을 활용해서 내가 의도한 컨텐츠들을 상위에 노출을 시키는 거죠. 앞에서 신생 블로거들은 C랭크에 굉장히 큰 약점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워 링크나 혹은 파워 컨텐츠로도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C랭크 점수가 높은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이 약점을 극복하고 상위 노출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C랭크 점수를 올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직접 올리기보다는 이미 C랭크 점수가 높은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존 업체의 경우도 블로그 체험단을 물론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C랭크로 인해서 C랭크 점수가 높은 몇몇 블로거들이 상위를 도배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인기 키워드의 경우 상위 5개 중에 이런 도배를 막기 위해서 한 개의 블로그와 2개 이상의 게시물을 올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정리하면은 인기 키워드의 경우는 한 개의 블로그가 기껏 올릴 수 있는 게시글은 하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나머지 영역도 내 컨텐츠가 노출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블로그 체험단을 활용을 하셔야겠죠. 정리하면은 내 블로그의 C랭크 점수가 낮다라고 한다면 블로그 체험단의 높은 C랭크 점수를 활용해서 상위 노출시키자는 거, 바로 세 번째 활용 방법입니다. 자, 이제 C랭크 활용 방법 3가지 이야기하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핵심이 이겁니다. C랭크 시대에는 높은 주제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주제 점수를 높게 받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신생 블로그 같은 경우는 당장의 효과가 없더라도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즉 돈이 안 되는데 블로그를 계속 운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인내의 시간에 파워 컨텐츠나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효과적인 노출과 매출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 상위 노출에 여러분들 이제 블로그에 목매달지 마시고 효과적인 노출, 어떻게 하면 네이버 토합 검색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노출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